두 번째,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려는 건요. 이제 민주당 쪽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정당들조차도 진보당이나 아니면 정의당이나 이런 데도 저는 보수라고 봅니다. 보수라고 봐요. 국가 이익 중심주의로 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저이 녹색당하고 그 할 때는 녹색은 기본적으로 녹색당 같은 경우는 국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하여간 대부분이 보수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굉장히 저는 멍청하다고 봅니다. 멍청하다고 봐요. 즉 실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악순환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삼각형이. 이게 어디서 비롯되어지는 거냐면요. 식민지의 산물입니다. 식민지의 유죄예요. 우리나라 산업체계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식민지 산업체계라고요. 그 속에서 소득격차가 만들어지고 저출산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하나의 삼각형 구조로서 이게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는 산업체계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업체계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보수, 서구의 보수들은 자기 완결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식민지 산업 체계가 뭐라 했었어요? 선진국이 만드는 산업 생태계의 일부분만을 우리가 담당을 하는. 그래서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게 되면 그냥 직결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 체계라고 그랬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니까는요. 자, 이걸 이제 구체적인 통계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체계는 식민적인 산업 체계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완결형이 아니죠. 자기 완결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했을 때 제조업 같은 경우도 제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원천 기술들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 이후 과정을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소위 말해 자기 완결형 산업 생태계잖아요. 그게 소위 선진국형 산업 생태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나라한테 결국은 의존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가 경제적으로 공격을 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아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도체 부품 소재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충격을 받았듯이요. 바로 그게 식민지 산업체계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죠. 자, 이 식민지 산업체계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만든 하나의 산업화였었잖아요. 그리고 경제성장의 역사였었잖아요. 그게 한강의 기적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탈공업화가 진행됩니다.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요. 여기서 탈공업화라는 것은 제조업의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 발달로 인해서 제조업에 필요로 한 노동력이 줄어드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농업의 종사자가 줄어들듯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탈공업화의 결과는 나라들마다 다른데 우리나라하고 선진국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탈공업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의 종사자가 대부분이 평균 임금 이상의 일자리들이에요. 평균 임금 이상의 일자리들입니다. 그게 줄어들게 되면은 대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임금이 높은 고임금이나 아니면 저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일자리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기 완결형 산업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즉 고부가 가치 부분이 우리는 빈곤하다 보니까는 고임금 일자리로 안 가지게 되죠. 대부분이 저임금 일자리로 가게 되죠. 그 결과가 자영업 문제입니다. 자영업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식민지식 산업체계 속에서의 탈공업화 충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생산성 둔화로 나타납니다. 생산성 둔화는 성장 둔화로 나타나게 되죠. 지난 30년간 성장률이 둔화된 건 제가 지난번에도 통계로 보여드렸고요. 생산성도 계속 둔화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지면서 우리는 되게 어디로 가느냐? 돈들이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게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탈공업화는 자연스럽게 소득 격차로 이어지죠. 예? 중간소득 일자리 줄어드니까요. 양극화되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증가합니다.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계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계의 소비 증가가 둔화되어지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성장도 증가가 둔화되죠. 성장률이요. 그러면서 소득 격차는 더 넓어지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소득 격차가 커지니까는
결혼율이,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거.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죠.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이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걸 통계적으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 봐보세요. 탈공업화. 파란색 막대기가 제조업의 고용 비중입니다.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91년도에 27.6%로 정점을 찍고요.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15.7%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일자리 중에서 16명도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고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렌지 색깔 선은 뭐냐? 이거는 소득 격차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임금 노동자 소득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이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를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소득 격차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보게 되면 상관성이 88%가 넘습니다. 예? 탈공업화가 되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이겁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즉 탈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생산성이요. 외환위기 전에는 생산성이요. 여기 지금 뭐냐면 파란색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노동 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렌지 색깔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에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거의 7%였었어요.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부터 금융위기 때까지 10년간은 한 4.6%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부터 해가지고 팬데믹 이전까지 3%대로 떨어집니다. 팬데믹 이후에는 지금 0.4%가 무너졌어요. 생산성이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겁니다. 둔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공업하고 생산성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1%포인트 떨어질 때 생산성 증가율은 거의 그에 맞먹는 0.9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 자,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제조업에서 그 남는 노동력이 고부가 가치로 간다면 노동 생산성은 증가할 게 아닙니까? 이게 선진국가하고 우리하고 차이예요. 자기 완결적인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입니다. 선진국가는 노동 생산성이 그에 대해서 증가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고부가 가치 부분이 없다 보니까는 그게 안 만들어졌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리고 대개 그 줄어든 일자리가 저부가 가치 부분을 가니까 생산성은 떨어지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 성장률보다 낮아진 것을 당연히 여기게 돼버리죠. 우리보다 GDP가 훨씬 큰 나라의 성장률보다 낮아진 걸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산업의 경쟁력은 확보될 수 없는 거고 산업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면 일자리하고 소득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원한 거예요. 해결이요. 그게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니 최저임금 문제니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탈공업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소득격차하고 결혼율이 상관성이 있다 했잖아요. 탈공업,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결혼율이 떨어집니다. 상관성이 89%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결혼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결혼율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출산율하고도 관계를 갖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것도 한 89%가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는 식민지적인 이 산업체계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다 무능하다 이겁니다. 무능하다 이거. 이거 해결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 못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탈공업화가 되어지면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요. 상관성이 96%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제조업의 역할이 그러니까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일자리도 줄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러니까는 사업거리가 그러니까는 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다가 돈을 갖다 넣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거죠. 기업, 가게 다 옛날에 제가 통계 수치로 보여드렸잖아요. 지난 30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든 기업이든 간에 다 소득보다도 부동산 자산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공업화, 식민적인 산업체계가 부동산 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만드는 데 속에서요.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득 격차가 만들어진 게 이게 또 부동산 공화국에도 영향을 미치죠.
소득 격차가 생기는데 대부분 이 소득 격차가 어디서 생기냐? 부동산 자산, 우리나라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하잖아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도 커지기도 하지만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요? 소득이 미래 소득이 불안하니까는 전부 다 재테크에 올인하죠. 그 재테크의 대상은 부동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이 계속 증가하죠. 소득 격차는 계속 커지면서. 그렇죠? 상관성이 94%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 격차라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식민적인 산업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식민적인 산업 체계가 부동산 자산 비중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적 산업 체계가 만든 소득 격차가 부동산 자산 비중을 강화시키고 이런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삼각형이 트라이앵글이. 예?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으니까 가계부채도 증가하죠 당연히요.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면은 부채 동원 안 하고 구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하니까 과거에 제가 뭐랬습니까? 가계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가계 소비 감소하니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주요한 경제 문제들이 다 서로가 맞물려 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식민적인 산업체계 그리고 소득 격차. 그 결과가 초저출산이라 이겁니다. 초저출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난 30년간 소득 격차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 상관성 96%입니다. 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요? 빚내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니면 재테크에 올인을 하던 부동산 재테크에 올인을 하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가계부채와 저출산 상관성 90%입니다. 네? 가계부채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애 낳기 힘들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일본보다요. 일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70%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최대 격차가 36%, 37%까지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은 1.2대에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죠. 우린 지금 이제 조만간에 0.6대로 내려앉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득 격차와 출산율이 최근에 더 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리한 것이 과거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2.4%포인트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원리금 갚느라고 돈 쓸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계소비 비중이 떨어지게 되면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성장률을 낮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우리나라는 보수 세력들은 둘 다 성장을 그러니까 성장률을 높이는데 경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경제 정책의 목표를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뭐냐면 가계부채를 계속 끌어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빚내서 집 사기 정책이 바로 그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짓이냐고요.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가계 소비가 1%포인트 떨어질 때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이 3.6%포인트나 떨어져요. 당연한 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가계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 내수업적인 자영업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소득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네? 커지잖아요. 제조업은 대기업 특히 대기업 종사자가 많이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가지고 어쨌든 간에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가계 소득이 1%포인트 줄어들어도 자영업자 상대 소득 한 4% 이상을 그냥 줄어들어요. 가계가 소득에 압박을 받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자영업자 상대 소득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자영업자 상대 소득, 지금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다 맞물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예? 자영업자의 상대 소득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는 최저임금 인상을 그러니까 굉장히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최저임금 인상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가 성장을 못하니까는 미래가 불안하니까는 국민연금이든 뭐든 간에 다들 그러니까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문제는 제가 앞에서 처음에 보여드렸듯이요. 무슨 문제입니까요? 이거예요. 소위 식민적인 산업체계와 소득격차와 출산율 간의 악순환의 트라이앵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생산성도 떨어지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그 속에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소득격차 커지게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이런 사회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요. 이건 왜 그런 거냐?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 정치 세력은 사악한 보수하고 무능한 보수 두 개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뭐냐면은 사악하지 않은 민주당은 사악한 보수는 아니죠. 근데 무능하죠. 민주당이 보다 더 그러니까 정의롭고 보다 더 그러니까는 유능해져야 되는 거죠. 해야지만 이걸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악한 보수들은 이 문제 속에서 즐기잖아요. 즐기잖아. 부동산 자산 가치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예? 국가 경제에 굉장히, 공동체에 굉장히 해로운 것을, 해롭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 자산 가치 떠받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성장률 떨어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소득 격차 커지고, 결혼율 떨어지는데,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이걸 외면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사악한 보수지요. 반면에 우리나라 진짜 보수인 민주당이 제대로 그러니까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죠.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최저임금, 국민연금 문제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해결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산업체계를 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 완벽적인 산업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육혁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 있기 위해서 뭐가 일어났냐? 사회혁신,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게 소셜 이노베이션이죠.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혁신이 전제가 됐고요. 사회혁신이 되기 위해,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이제 이 중앙은행 시스템이요. 사회혁신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사회를 바꾸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결국 교육입니다. 교육혁신이에요. 교육혁신. 에듀케이셔널 이노베이션이죠. 교육혁신이 영국은 1300년 전후에 교육혁신이 일어납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캠브리지, 옥스퍼드 애들이 이때도 다 만들어지게 되죠. 예? 교육이라는 데가 교육공동체는 자치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걔들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냈죠. 그 힘이 결국은 뭐냐면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고 소셜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고 그 소셜 이노베이션 속에서 연장선 속에서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산업 경쟁력 확보 속에서 사실 대영제국이라는 산물도 나온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보수로 21세기 진보로 가야 되는 거죠. 국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일단 우리는 뭐냐면 근대화의 과제도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예? 사악한 보수와 무능한 보수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소멸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치닫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중간에 방송이 약간 좀 그랬었던 거, 불편했었던 거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찾아뵙겠습니다.